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 전에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찾지 못해서 온 집을 뒤지신 적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지만 만약 이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오해와 편견에 둘러싸인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이 아닙니다. 치매는 뇌의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퇴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질환을 말합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판단력, 계산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치매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들의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츠하이머병이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일 뿐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0에서 70%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축두엽 치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각각의 원인에 따라 증상의 양상과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초기 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방금 전에 한 대화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억은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과거 이야기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억력 문제는 점차 심해져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자신의 신상 정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어 능력의 저하도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끝을 흐리거나 그것, 저것 같은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계산 능력이나 판단력도 점차 저하되어 돈 계산을 못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익숙한 길을 잃어버리거나 집 안에서도 화장실이나 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간 개념도 흐려져서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계절 감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과정은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서 발생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혈관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 됩니다. 나이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후부터 치매 발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5세씩 나이가 들 때마다 발병률이 2배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나이 자체가 치매의 원인은 아니며 90세가 넘어도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치매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생활 습관 관련 위험 요인들도 중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활발한 사회활동, 지속적인 학습 등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요인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진단은 단순히 기억력 검사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먼저 환자와 가족의 자세한 병력을 청취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인지기능 검사로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나 몬트리올 인지평가 같은 간이 검사부터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 더 정밀한 신경심리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어떤 영역의 인지 기능이 얼마나 저하되었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뇌 영상 검사도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MRI나 CT 검사를 통해 뇌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고 뇌종양이나 정상압, 수두증 같은 다른 질환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PT 검사는 뇌의 기능적 변화를 보여주어 치매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적인 단백질을 검출하는 아밀로이드 PT 검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 비타민 B12 결핍, 매독 등 치료 가능한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인지 기능이 개선될 수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치매 진단은 여러 검사를 종합해서 이루어지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지만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등이 사용됩니다. 이 약물들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에서는 메만틴이라는 약물도 함께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된 아두카누맙과 레카네맙은 뇌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물입니다. 아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치매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비약물적 치료도 중요합니다. 인지훈련,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사회적 지원 체계도 치매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치매 위험의 약 40%가 예방 가능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DASH 식단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을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와 금연, 절주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과 지속적인 학습도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독서, 퍼즐,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야단치거나 교정하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도와주세요. 환자의 남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을 맡겨보세요. 의사소통할 때는 천천히 간단하게 말하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손길, 미소, 눈맞춤 등이 환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혼란스러워할 때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 제공자인 가족의 건강입니다.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가족들과 돌봄을 분담하고 필요하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서비스, 단기 입소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모임에 참여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치매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무료 검진 서비스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 부담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특별한 우대 조건도 있어서 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계속 이어져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질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며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지지한다면 치매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